안녕하세요. 그린벗 아롱입니다. 저 취미로 아크릴화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감 뭐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제가 정말 거의 매주 엄청 자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아크릴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은 뭘까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많은 브랜드 아크릴화 물감 라인업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첫 시작을 책임져줄 품질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안 비싼 그리고 사용하기 편한 물감 추천을 담은 영상입니다. 물론 이 제품이에요 하고 결론만 말씀드려도 되지만 미술용품 분석을 좋아하고 또 신제품 체험을 사랑하는 미술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추천에 대한 논리적 흐름과 이유를 담아볼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취미로 아크릴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크릴 물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고 아크릴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브랜드별 장단점과 제 추천 물감까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55년생이신 저희 엄마가 아크릴화를 시작하신다면 저는 이 물감으로 준비해 드릴 거예요. 비싼 물감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물감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안료의 품질과 비율이에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옷에서 캐시미어 함유 비율이 높을수록 비싸고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하잖아요. 물감도 비쌀수록 안료 함유 비율이 높고 안료의 순도가 높아 색깔도 좋고 발림도 부드럽고 보존성도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하고 요리 똥손이라 설거지 담당인데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 독일제 명품 칼 세트, 최고급 압력 냄비, 수입 그릇 세트 이런 거 갖고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처럼 요리에 기본이 없는 초보자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도구를 줘도 도구의 진정한 성능을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비교해볼 과거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특정 기능에 특화된 고성능 기기들은 사용법이 정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초보가 쓰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칼 같은 경우에는 칼질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고급질, 예리한 도구를 쓰면 다치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도구는 아무리 비싸고 품질이 좋아도 도구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흥미를 점점 잃게 돼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크릴화 처음 시작하시는 수강생분께서 화방에서 골라주는 대로 구매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전부 골덴, 홀베인, 빼베오 아크릴 물감을 낱개 구성으로 가지고 오셔서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초보자라고 해서 고급을 쓰지 말라는 건 초보라고 좀 무시받는 기분이 드는데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40대 이상의 성인분들, 아크릴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수강생분들을 가르쳐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재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수입 제품은 성능을 체감하실 수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확률로 큽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이렇게 비싼 수입 브랜드로 시작하실 경우 미술은 고급 취미다라는 오해가 생겨서 오히려 미술에 대한 진입 장벽만 높이기 쉽습니다. 취미로 아크릴화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는 흥미를 꾸준히 유지해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소소한 성취감을 갖는 게 목표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 갤러리에 걸고 작가로 등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싶게 만드는 거, 그게 목표잖아요. 그럼 우리의 진짜 목표를 이뤄줄 재료에 대한 결론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다루기 쉬운 것. 물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요리도 진짜 간장 종류만 엄청 많잖아요. 국간장, 진간장, 콩으로 만든 간장, 이 많은 종류가 일단 시작을 막막하게 만드는 거 저 진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산 아크릴 물감 브랜드는 쉴드 에픽, 몽마르 아트, 알파 실버 레벨, 신한 전문가용 이런 브랜드가 주로 유명하고 수입 아크릴 물감 브랜드는 골덴, 위키텍스, 조소냐, 암스테르담, 홀베인, 빼베오 이런 종류들을 대부분 많이 접하게 되십니다. 아크릴 물감은 점도에 따라, 즉 쫀쫀하냐 묽으냐에 따라 헤비바디, 소프트바디가 있고 이렇게 보통 헤비바디라고 써있지 않는 경우에는 헤비바디와 소프트의 중간인 베이직인 경우입니다. 슬슬 머리가 아파오지 않으세요?
또 투명함, 불투명함 정도에 따라 일반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과슈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과슈라고 따로 써있지 않으면 일반 아크릴 물감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아크릴 과슈 종류가 일반 아크릴에 비해 훨씬 불투명하고 채도가 낮은 컬러가 많아요. 그래서 과슈의 장점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커버력이 좋고 채도가 낮아서 색상이 우아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뿌옇고 탁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커버력이 좋은 과슈의 장점을 살리고 탁하게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슈를 일반 아크릴 물감과 섞어서 사용해요. 만약 여기에 아크릴 물감에 섞어 쓰는 보조제인 미디엄까지 설명을 추가하면 뭐 이리 복잡해? 안 해! 하실까봐 미디엄 얘기는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사실 초보자 단계에서는 미디엄이라는 재료를 쓰실 일이 거의 없거든요. 다시 물감 얘기로 돌아와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 종류의 브랜드, 한 종류의 점도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요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브랜드는 칼을 잘 만들고 어떤 브랜드는 압력솥을 잘 만들고 그러잖아요. 물감도 전문가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특정한 기능에 특화된 브랜드 특징이 다 다르고 한 작품에서 필요한 점도나 투명도가 딱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걸 골라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과슈 말고 일반 아크릴 물감 그리고 보통의 점도로 된 물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범용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작업의 구체적인 표현 의도, 예를 들어서 내 작품은 조금 거칠고 두께감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런 의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재료를 선택해서 쓰기 되기 전까지는 국내산 브랜드 세트로 된 작은 용량을 사용해 보시면 되고, 아크릴 물감에 대한 특징, 예를 들어 얼마쯤 돼야 건조가 되고, 얇게 바를 땐 얼마나 물을 써야 하고, 두껍게 할 땐 어떤 터치를 해야 되고,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국산 가성비 재료로 재미있게 많이 그리시면서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색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색상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보통 처음 아크릴화 시작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취향을 가지고 창작하시기보다는 잘 알려진 작품이나 핀터레스트에서 검색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하고 느껴지는 쉬워 보이는 작품을 모방하시는 걸로 시작하십니다. 점차 그림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갖춰지게 될수록 내 취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색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취향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생겨야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양한 모작을 해보시기 위해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것이 훨씬 그리기 수월합니다. 입문자의 경우 아직 색감 조색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데 12가지 색 같은 단조로운 색 구성으로 시작하면 그림이 너무 단순해 보이고 어린애가 그린 것 같고 못 그려 보입니다. 그래서 노력 대비 잘 그려 보이고 쉽게 그리는 활동을 즐기시려면 최소 36색으로 다양한 색깔이 준비되어 있어야 조색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기 수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색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취미로 즐기실 땐 36색 정도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엔 충분합니다. 용량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20ml의 작은 용량으로 된 세트 물감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초급자분들께서는 매일매일 그리시는 것도 아니고 작품 사이즈도 크게 하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트만 사셔도 6개월 이상은 충분히 쓰세요. 저희 수강생 분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하신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경험과 시간이 쌓이다 보면 내가 잘 사용하는 색깔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그 색깔만 50ml 용량으로 따로 개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흰색은 꼭 대용량 물감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흰색은 조색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채도를 조절하는데 아크릴 물감은 흰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트 구성에 있는 20ml 용량은 너무 금방 다 쓰게 될 거예요. 흰색은 큰 용량으로 사시되 이때 흰색만큼은 수입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흰색이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흰색만 고급 안료로 다른 물감에 블렌딩해서 쓰면 전반적으로 좋은 품질이라고 느끼실 수 있고 발색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이에요. 아크릴화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국산 브랜드 중 36색 세트 20ml 용량에는 이렇게 4가지 제품을 보통 가장 많이 보시게 됩니다. 신한 전문가용, 알파 실버 레벨, 몽마르 아트, 쉴드 에픽 물감 이렇게 4종류예요. 신한과 알파는 1960년대에 설립되었고 쉴드 에픽은 1970년대 후반에 설립, 그리고 몽마르 아트는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신한과 알파는 국내 브랜드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만큼 품질 면에서 꾸준히 개발과 발전을 거듭해왔고 국산에서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들이에요. 쉴드 에픽 제품과 몽마르 아트 제품도 제가 실제 수업 때 다 사용해보고 초보자분들께서 아크릴화 그리실 때 물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추천 물감을 선정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흔히 이 물감은 발색력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보통 발색력이 좋다는 걸 물감이 잘 발린다 혹은 색이 진하게 덮인다를 발색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발색이라는 건 색깔이 예쁘다 혹은 색이 진하다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순도가 높은, 즉 안료의 비율이 높으면 발색에 영향을 주는데요. 고급일수록 고유한 색채를 잘 발현시키고 색이 깊이 있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신한, 알파, 몽마르 아트, 쉴드 에픽 이렇게 4가지 국내 브랜드에서 동일한 코발트 블루 색상을 물 없이 물감 원액만 발라보면서 발색과 점도의 차이를 느껴볼게요. 먼저 발색, 4제품 모두 한번 비교해보세요. 발색에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저도 발색에서는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국산 물감의 수준이 진짜 높아졌다는 걸 느껴요. 국산 물감을 아무거나 사용해봐도 발색력에 크게 뒤지지 않고 건조되는 속도도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국내산 4개의 브랜드 중 신한, 알파, 쉴드, 에픽은 비슷비슷한 발색력으로 큰 차이를 찾긴 힘들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처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발색을 느끼신다기보다는 발림성, 즉 점도, 물의 양 조절이나 색상 만들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린 36색 세트로 시작하시면 색상 만들기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덜어지실 거잖아요? 그럼 점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점도는 발림성과 관계가 있는데 점도가 높으면 물감이 뻑뻑하다는 뜻이에요. 물의 양을 조절해서 물감의 점도를 맞춰야 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제가 점도가 높은 물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물의 양을 붓질이 잘 나갈 정도로만 조절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감을 잡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특히 수채화를 경험하고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수채화처럼 많이 자주 찍으시기도 하고 물을 줄여야 한다고 하니 엄청 뻑뻑하게 원액으로만 바르셔서 캔버스 표면에 물감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대부분 물감만 찍고 아주 소량의 물만 축여 사용하실 정도로 그렇게 뻑뻑하지도 또 그렇다고 너무 묽어서 흘러내리는 점도도 아닌 중간 점도가 범용적으로 사용하시기 좋아요. 발림은 4제품 모두 부드럽고 잘 발려서 특별히 발림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없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신한이 약간 꾸덕한 느낌이 있습니다. 신한과 알파를 비교하면 신한이 살짝 더 꾸덕한 느낌이고 알파랑 몽마르 아트, 쉴드 에픽을 비교하면 몽마르 아트와 쉴드 에픽이 좀 더 묽다고 느껴집니다. 쉴드 에픽은 발림도 좋고 상대적으로 좀 묽긴 한데 그렇다고 흘러내릴 정도의 그런 리퀴드는 아니고요. 적당히 묽고 점도가 적당히 쫀쫀해서 초보자분들께서 붓이 말랐다고 느껴질 때 원액만 찍거나 아니면 끝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발림이 가능해서 물 조절하실 필요 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아크릴 물감 특유의 굳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크릴 물감은 공기와 만났을 때 쉽게 굳는다
건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크릴 물감이 유화와 비교했을 때 건조가 빠른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은 물감이 이렇게 굳어서 딱딱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감을 열어서 사용할 때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발색력의 차이는 네 브랜드 모두 간소하지만 물감을 담고 있는 케이스 차이가 이 제품을 더 사용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물감이 굳는 현상은 네 브랜드 중 몽마르 아트가 제일 심합니다. 뚜껑 주위에 물감이 굳는 것은 어떤 브랜드나 똑같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입구를 막는 굳음이 심해서 입구를 뚫어줘야 되는 현상이 몽마르 아트 물감에서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몽마르 아트 물감은 물감이 굳는 현상이 가장 심한 데다가 뚜껑 부분이 이렇게 돌기가 있는 디자인인데 디자인까지 이렇다 보니 돌릴 때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국산 브랜드 중 가장 마음이 멀어져 가는 브랜드입니다. 발색이나 점도보다도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마음이 가지 않아요. 신한과 알파는 국내 브랜드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만큼 품질 면에서 꾸준히 개발과 발전을 거듭해왔고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이지만 단점을 찾자면 신한 50ml 물감 튜브는 돌려서 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작은 용량으로 아크릴 물감을 경험하시다가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색이 뭔지를 알게 되면 50ml 같은 큰 용량으로 낮게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요. 작은 용량에서 50ml로 사용할 경우 입구 부분에 물감이 굳어져서 돌릴 때 뚜껑을 열어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파의 대용량 물감도 입구가 막혀서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 나이프로 떠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한이나 알파 둘 다 국내로 좋은 브랜드이지만 대용량으로 갈 경우에 이런 점을 개선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급자분들은 작은 용량으로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신한 알파 사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최근 들어서 신한 알파보다 초보자분들께 쉴드 에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시기에 가격이 가장 착하기도 하고요. 신한이나 알파에 비해 색감 구석이나 발색력이 뒤지지도 않아요. 점도도 적당해서 물 조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아크릴 물감 중 가성비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의 50ml 대용량 제품도 사용해봤는데 신한이랑 알파와 비교해봤을 때 훨씬 부드럽게 열려서 열고 닫기에 어려움이 적은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흰색을 수입산 대용량으로 사용하시면서 쉴드 에픽과 블렌딩 하시면 부드러운 발림에 대한 감각을 손에 익히실 수 있어요. 흰색은 수입산 고품질이라고 해서 입문자분들께 골덴 브랜드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고 품질도 훌륭하고 가격 대비 용량도 많은 암스테르담 아크릴 물감 티타늄 화이트가 제 원픽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면 아크릴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색상도 예쁘고 굳음 현상이 적어 뚜껑을 열고 사용하기 쉬운 쉴드 에픽 36색 20ml 용량을 추천드리고 여기에 흰색 물감은 대용량으로 수입 브랜드 암스테르담 티타늄 화이트 500ml를 낱개로 구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크릴화 시작하시려면 이 외에 붓과 종이 팔레트, 캔버스도 필요하신데요. 이 재료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에서 다뤄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취미 아크릴화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번거로운 검색 없이 고정 링크에 가세요. 바로 물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취미로 그림 그리세요?